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과 관련되는 개념, 그리고 돌봄의 인간 삶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심, 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주제로서의 돌봄에 기초해서 돌봄 전문가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돌봄을 통해서 자기 배려를 통해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드린 말씀의 좀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보는 이의 행복과 좋은 삶이라는 이런 형태의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행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개념 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복을 기쁨, 쾌락, 즐거움, 보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철학자들이나 인문사회과학자들은 행복이 단순히 표면적인 감정이나 감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요 화살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일을 잘 해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서 뿌듯한 칭찬을 스스로에게 듣는 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행복은 자신의 내면 의식에서 솟아나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 인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느끼는 고요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뿌듯한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식솔들이 편안하게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고요한 기쁨, 스스로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잘 해내야 되고,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비록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는지,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지만, 처음과 끝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와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good life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 속에서 잘 해냈다는 뿌듯한 기쁨, 타인에 대한 칭찬은 넘어서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이자 기쁨이라고 모든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행복한 삶의 주체, 돌봄의 주체, 자기 배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지식을 가진 존재이고 정보만이 권력이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개념 정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는 누구일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에 의존하시나요? 아마 틀림없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챗GPT나 흔히 말하는 AI에 의존하시겠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겠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이 존재, 네이버, 구글, 챗GPT, AI, 인공지능, 이 존재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AI는, 네이버나 구글은, 챗GPT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람도 없고 뿌듯함도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통과 불안과 고민도 없고 그래서 자기 배려도 하지 않는 이 물건들, 기계는 전조정상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부서지게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기의식과 이 자기의식에 기반해서 행위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자기의 내면의식과 자기 행위 역량을 통합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의 의미가 뭔지, 그 속에서 물론 당연히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불안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또한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국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불안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과는, 구글과 네이버와는, 챗GPT와는 다른 존재죠. 저는 이런 존재가 우리 주위에 참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는 이런 존재입니다. 물론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 화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하나의 기술, 기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아마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내면적인 만족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봄 노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돌봄 활동을 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소명의식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참 잘 살았다. 참 잘 지내고 있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만족과 기쁨을 통해서 오늘 편히 잠들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런 행복을 마치 우연히 주어진 것이거나 타고난 품성이거나 누군가는 행복을 쉽게 느끼고 누군가는 쉽게 행복하게 살고 이거는 운명의 소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배려를 해야 되고,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내면적인 의식을 성찰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을 잘 산다 또는 잘 한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머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속에 있습니다. 일머리는 단순히 머리가 좋다고 해서, IQ가 뛰어나다고 해서, 눈치가 빠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는 것은 이 일머리가 뛰어난다는 것이고, 일머리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이름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지혜. 이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단련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공부머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느낌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 배려, 그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잘 해내기, 거기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천적인 지혜를 가장 많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테네 학당이란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허벅지에 책을 끼고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손바닥을 가리키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유명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책의 6권에 나오는 실천적 지혜, 저는 이걸 일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기 배려의 핵심으로서 행복하게 잘 사는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엔진으로서의 실천적 지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공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기 하는 공부, 그리고 기술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나 기술과는 구별되는 것이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부는 정해진 것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원리를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지침을 외우고 매뉴얼을 외우고 그걸 다 외우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가 싫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아예 통으로 외운 기억이 있는데요. 통으로 외웠다고 해서, 원리를 외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다 외워서 그것을 옮겨 적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실천적 지혜, 자기 배려, 행복의 최고의 기술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고 외웠던 것을 잘 풀어서 적용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과제를 그때 잘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것이 일머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돌봄에 관련된 원리, 돌봄에 관련된 이론, 돌봄에 관련된 매뉴얼, 돌봄의 지침, 돌봄의 윤리적 원칙, 좋은 돌봄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 적용해서 활용해서 슬기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머리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실천적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하고도 다릅니다. 기술은 어떤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이거는 어떤 주어진 것을 만들고 주어진 것을 활용하고 주어진 것을 적용해서 잘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것을 그냥 묵묵히 해내는 거지 이거는 실천적 지혜가 아닙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나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어떤 사람이 시키는 일, 어떤 사람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 문제가 자기 내면적으로는 어떤 맥락인지에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수단과 도구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자기의 내면의식 속에서 내가 하는 의미도 모르고 내가 나를 칭찬할 수도 없는 이러한 행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식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스스로 실천해 나가면서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물론 고통도 있겠지만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겠죠. 결국 실천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이, 행동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의 내면적인 품성, 그리고 내면적인 품성이 드러나는 미덕,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면적인 자기의식과 내면적인 자기 역량이 밖으로 드러나는 힘으로서의 덕.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서의 자기 배려 역량이거든요. AI에서는 구할 수 없고 단순히 어떤 사람의 수단과 도구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는 구할 수 없고 내면 의식의 인정과 작동, 내면 의식의 인정은 품성, 내면 의식의 작동은 그 미덕.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행복의 어떤 우리의 이해에 기반한다면은 지금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좋은 돌봄을 수행하려면 마땅히 실천적 지혜를 가지셔야 되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실천적 지혜는 지금 현재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돌봄 노동은 어떤 일인지. 이건 돌봄 노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돌봄이 어떤 상태인지에 기반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돌봄 노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남이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법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자기 내면의식에 기반한 돌봄의 의미 고찰이겠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돌봄이 본래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런 일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걸 통해서 돌봄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 돌봄 노동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면 이제 돌봄의 현장에서 바람직한 돌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고 선생님들의 내면 의식과 내면 역량은 키워지게 되고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행복한 돌봄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세계 타이틀을 차지하셨던 세계 챔피언이 복싱과 관련해서 권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권투를 하면서 소위 KO, 낙아웃이 된 사례를 봤을 때 늘 공통적으로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주먹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맞으면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돌봄 활동을 하면서 겪고 계셨던 고통, 고민, 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던 돌봄 노동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들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들, 이 사회적인 주먹들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떻게 날아오는지, 왜 날아오는지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주먹에 맞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돌봄 노동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단순히 AI나 기계처럼 시키는 일을 그냥 하다가 내면의식 없이 하다가 어떤 주먹인지 모르고 맞으면 이 세계 챔피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KO 되는 거죠. 기계처럼 어느 순간 그냥 부서지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도 결국 제대로 알고 그 아는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내면적인 의식 속에서 결단하고 행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분들이 현재 노동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선생님들께서 배우기로는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공적인 전문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적 제도와 사적인 가족 돌봄하고 경계가 불일치하고 이 불일치한 속에서 경계 불일치 속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죠. 제가 가족이 아니다. 저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돌봄이 제도화될 때는 지침 속에서는 규정 속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죠. 정서적인 돌봄이나 신체적인 돌봄이나 가정사적인 돌봄이 나누어 있지만 해보시면 어때요? 하나가 연결되고 한 덩어리죠. 몸과 마음도 연결되고 집에서 돌봄을 하는 대상자가 가족 다 함께 있고 무 자르듯이 딱 안 잘라지죠. 이렇게 안 잘라지면 어떻게 지침대로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어떤 신문기사에서 돌봄 노동자를 시대착오적으로 조선시대의 하녀나 모섬처럼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돌봄을 베풀어 드리면 돌봄의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못마땅해하고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먹고 산다고 유세를 부리고 이런 경우에 과연 어디서 보람을 찾을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절절하고 이것들의 좋은 노동, 행복한 돌봄이 안 되는데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같이 얘기 나누었던 내면 의식의
자기 역량을 통해서 행복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몇 가지 이 대책을 또는 자기 돌봄, 자기 배려, 행복한 돌봄으로 가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와 다르게 AI와 다르게 인간이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의 의미를 확실히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시면 그냥 일하는 데 몰두해 있어서 그냥 일만 하시지 시간이 되시면서 성찰을 하시면서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돌봄 노동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 의미를 달성하고 있다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의식에서 이 일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이용자께서 나를 찾고 인정하고 이용자의 가족이 인정할 수 있는 나름의 돌봄의 장기, 사소한 거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는 잘한다. 나는 요거는 분명하게 자신이 있어서 어르신께서 이거 하나는 인정해 준다. 잘하고 있다. 크지도 않아도 되고 타인이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 뿌듯하다. 멋지다. 나 참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시고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간직하실 때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덕으로, 역량으로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인정도 당연히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매일매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상황마다 다르고 어제 모시던 어르신이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진 역량을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펼쳐낼 수 있을까? 어떤 요양보호사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경계에서 줄타기 같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줄을 잘 타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내면 의식을 가지고 실천적 지혜를 활용하면서 매일매일의 돌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이제 줄을 잘 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자기 돌봄의 절정이고 극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로 이루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돌봄의 노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돌봄 노동을 통해서 좋은 돌봄 그리고 행복한 돌봄 종사자, 돌봄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돌봄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 의식에 기반해서 내가 이 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감하신 다음에 실천적 지혜를 활용하셔서 돌봄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경계선에서 아름답게 즐겁게 춤추며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훌륭하고 하고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들께서 좋은 돌봄, 윤리적인 돌봄, 아름다운 돌봄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인적 의미를 찾으셔서 행복하게 좋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